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가 정법을 기초로 논어를 풀이해보고 논어를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6 옹야장편 두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옹야장편은 28개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14문장까지는 이 공야장편처럼 어떤 사람 평가에 대해서 해놓은 건데요. 오늘 또 공자는 이 직설적으로 보다 우회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애공이 물었다. 애공은 논나라의 27대 군주죠. 27대 군주인데 논나라는 이 주공, 즉 요즘 금요일마다 그 주역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역의 효사 부분을 그 주공이 그 썼다 했잖아요. 그 주공이 즉 주의 무왕의 아들인데 그만큼 이 주나라 세운데 입장에서 공로가 합격하기 높다 해가지고 나라를 떼준 거죠. 그래서 논나라가 됐기 때문에 공자가 또 논나라의 출신이고 공자가 주의 열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애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정편의 19번째 문장인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애공이 공자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설명하기로는 쉽게 말해서 고든 나무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이 구불구불한 나무가 있으면 이 고든 나무를 놓으면 이것이 펴지듯이 쉽게 말해서 명망가를 그 위에 잘 채용을 해라. 즉 자기 같은 분을 잘 채용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나는데 오늘 또 이 공자한테 애공이 물어봅니다. 물었다. 뭐라고 물었냐 보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위화학이라. 이 위를 하다는 뜻인데 이 뒤에 수로와 결합돼서 뭐뭐 하다, 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느냐라고 누군지 공자의 제자들 중에 3,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들 중에 누가 배우기를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셨다. 요 대자는 통상적으로 공자 자활을 해야 하는데 공자 대화를 이 대자가 쓰는 거는 이제 높은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중국말은 뚜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있다. 아니라는 어떤 이때는 유자가 있을 유자라보다는 중국말은 유라보다 어떤 요들은 요로 발음하거든요. 요들은 어떤 그런 겁니다. 어떤 아내라는 자가 있는데 가가 배우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런데 걔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데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 보니까 불천노 노용을 옮기지 아니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게 아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을 가장 실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안빈낙도를 즐기는 사람, 안빈낙도.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밥상에 만약에 밥 한 그릇과 만약에 물이 한 그릇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갖고 많이 불평하겠죠. 이 정도밖에 안 주냐고 라고 불평하는데 그러나 아내는 이것마저도 감사를 느꼈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이제 불천노를 하니 그 노염을 옮기지 아니었다는 말은 대부분 학자들은 아내가라는 사람이 A한테 만약에 그 A가 아내한테 만약에 뭐 화를 냈다고 한다면 아내는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염을 B한테 전가를 안 했다. 쉽게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떤 중간 관리자가 A, B, C가 있다면 B가 상사한테 부적함을 듣고 그것을 C한테 뭐 오히려 더 보복을 한다 그러나요? 뭐 보복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밑에 직원을 못 살게 부른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천노를 합니다. 천노.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불천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옮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한테 탓했다 하더라도 A 자신한테 이 사람한테 노염을 안 느꼈겠죠, 그렇죠? 뭐 느껴야 뭐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전갈하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니까 요 두 번이면 분리과 있자 두 번 다시 과는 과실이거든요. 두 번 다시 과실을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데 누구나 다 뭐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 정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지만 아내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까지를 따져보면 이 아내라는 사람은 호학을 했다 그러잖아요. 호학. 배우기를 좋아했다 하면 배우만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천을 그만큼 한 거죠. 실천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배워놓고 실천을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까지 따져본다면 은근히 애공한테 이제 공자께서 오히려 이 불천노 불이과를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의 천노와 과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공자께서 아까 말한 대로 애공이 공자한테 뭔가 모르게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따르게 합니까? 라고 나 같은 높은 사람을 위에 채용하라 해도 하지도 않고 그건 벌써 잘못한 거잖아요. 또 나중에 공자가 애공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이제 논나라가 이 제나라를 공격을 해야 된다. 제나라에 어떤 신하가 이 왕을 이제 뭐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죽였는데 공자는 그런 예법상 안 맞다 해가지고 제나라를 쳐들어가자 얘기하니까 애공이 안 따랐거든요. 싫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은근히 뭐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하면 되는데 불천노와 불이과까지 설명한 거죠. 지금 당신은 이렇게 천노와 과실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내는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정도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간접적으로 어떤 표현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아내는 공자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아내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한 거 아닌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내는 철두철미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불행하기도 단명해서 명이 짧아서 사이 죽었다. 이자는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어기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렸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곡을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뭐냐 보니까
금야정마라. 그러다 보니 이제 아내가 불행하게도 목숨이 짧아서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때 망자는 망할 망자라보다는 없을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다.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문호학자여라. 미문, 나는 듣지를 못했다. 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를 못했다. 같은 뜻이죠. 금야정망 미문호학자야라. 똑같은 글자인데 달리 표현한 것뿐이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학을 좋아한다. 근데 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좋아하니까 공자 제자가 됐겠죠. 그러나 요거 말하는 불천노 불이가를 하는 제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공자는 이 예의도 없는 허리허식하는 거다.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예의를 중요한 것이 허리허식은 참 싫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시면 그걸 당연히 실천해야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현대적으로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는 실천을 따지고 보면 실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을 나는 이 좋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실천을 못할까봐 나는 이렇게 배우지도 않냐고 안 듣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가 모순된 행동을 알게 되면, 어떤 행위를 자기가 이런 거를 좋은 말이든 지혜를 쓰는 말을 듣고 나면 자기 행동이 어떤 이 잘못됐다, 모순된 행동을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아는 것만이라도 된 거죠. 그럼 다음 행동할 때 자기가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모순이 있다 해서 억지로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스스로 알면 어느 순간에 많이 스스로 고쳐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좋은 말을 들어놓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좋은 말이든 좋은 글귀든 많이 받아 놓아라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불천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내가 아까 말한 대로 A한테 들은 어떤 나쁜 감정을, 노여움을 B한테 전가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내는 이 자체에 대해서 느끼지를 안 했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 말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 주위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주위에 일어난 환경들은 다 나로 말미암아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뭔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이 대자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고 등등 하는 것들은 다 내한테 공부거리로 가게 주기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빵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잘못되어 있겠지만, 내가 뭔가 모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 못마땅해 하게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못마땅해 하게 운전을 뭔가 했기 때문에 빵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탓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나도 요즘 이 자동차 문화에 좀 개선할 거는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요즘 이 부자 눌리는 거, 빵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많이 라오스에 가보니까 절대로 빵 하는 게 없더라고요.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빵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에 그저께도 어떤 버스 타고 오는데 앞차가 빨리 안 간다고 이 버스가 좀 추월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옆에 저를 빵빵 하는데 참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가면 뭔가 모르게 이유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바쁘면 옆 차선 바꿔 일찍 가면 되는 거지. 꼭 차가 빨리 안 간다, 빵빵 한다라는 좀 아닌 것 같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 문장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한글 써드린다면 불천노, 옮기지 아니한다.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고 불의가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되게 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현대 사회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병이 그 스트레스거든요. 우리가 불평을 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인자도 많겠지만 나쁜 인자도 있거든요. 나쁜 인자가 다른 걸 뭐를 표현하냐면 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암적인 요소는 이 불평과 스트레스 먹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의 암적인 요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한테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호수에 압력이 가하면 호수가 터지듯이 압력을 빼면 안 터지잖아요. 그처럼 내가 어떤 차에 빵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잘못을 깨달으면 되거든요. 나의 모습을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수에 압력을 빼듯이 나의 그 스트레스는 그만큼 줄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불천노가 다른 사람한테 여기 나오는 불천노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옮기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노여움을 안 느끼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내 스스로 불평을 안 느끼면 그럼 당연히 옮길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니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고 한번 반성해보고 그렇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길가에 개똥이 참 많은데 나중에 약으로 쓰려고 보니까 개똥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반성하고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내 앞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옥야장편 이게 아니라 공야장편 아니야. 옥야장편 옥야편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요즘 계속 더운데 무더운 날씨에 자꾸 찬물만 계속 먹으면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36도에서 37도로까지 몸이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요 바란스를 맞춰주는 물을 비슷한 온도의 물을 자꾸 마셔줘야 몸에 지장이 없고 배탈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에 이제 옥야편 또 세 번째 문장을 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